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의혹인데 이 의혹은 치적 문제가 아니라 범죄 모의 의혹이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좀 되짚어보면 디스패치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 2015년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이라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도도맘이라는 여성과 모의를 한 거예요. 그 카톡이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네. 강용석 씨는 거기 없었고 네. 도도맘과 모 증권사의 임원 본부장이 하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그 도도맘의 친구 네.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증권사 임원이 도도맘을 맥주병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치 2주에 상해를 입혔다고 해요. 이것까지는 폭행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폭행을 입은 건 사실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네. 좀 웃기게 좀 발전이 자, 돼버렸거든요. 카톡 그래픽을 좀 볼까요? 네,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네. 강용석 변호사하고 이제 도도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서로 둘이 그러다 보니까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걸 갖다가 내용 증명 하나 보내자.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는 말고 이때까지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자 이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강간치상을 우리가 그 도도맘이 입었다. 네. 그러면은 증권사의 그야말로 평직원도 아니고 임원인이 얼마나 사실 쫄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서 돈을 뜯어내자 한 거거든요. 3억에서 5억 원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도도맘이 강간이 되느냐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되니까 하니까 네. 그 XD를 볼까요? 네, 중요한 XD인데. 네. 최소한 어쨌든 그 사람 만지려는 시도만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이런 법적인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쳐도 강간상해라는 표현을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가자. 저기 근데 보면 네. 도도맘은 아니 이게 수사를 그걸 받을 때 거짓말로 하는 게 속일 수가 없다라고 사실 거부를 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용 증명 같은 걸 먼저 보내서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건 충분히 저기는 가능하다. 뭡니까? 자, 너무 그래픽이 빨리 지나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3억을 받아내서 내가 절반이 아니고 1억을 가져가겠다고 강용석 변호사가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네. 법을 잘 모르는 도도맘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찌 보면 부추기는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 그래픽 볼까요? 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고소장을 써서 이제 그거를 보여준 다음에서 네. 이건 보면은 아마도 저 고소장 내용은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다 이런 식으로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도맘이 추행한 사실 없다고, 그런 네. 사실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냐. 하냐. 그러니까 손잡아봐도 되겠냐 이런 식의 얘기는 있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강간 혐의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내용 증명을 보냈다가 네. 내용 증명에 그 증권사 본부장이 자꾸 반발을 했대요. 나 그런 적 없다고 네. 쫄지를 않더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고소장으로 다 접수를 시켜버린 거죠. 그다음 그래픽 볼까요? 네. 디스패치가 공개한. 그래서 저건 뭐냐면 원스톱 센터라는 게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하라고 거기서 진술도 받아주는 그런 곳입니다. 검사도 받고 신고까지 네.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 조사를 받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게 없는데 네. 라고 하니까 그거를 가져야 네. 상담실 억대로 때 갔다. 그래야 억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이. 네, 이렇게 얘기를 더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서 네. 저 부분은 이제 그 언론사에. 예. 언론사에 이제 이게 언론에 퍼져줘야만이 네. 증권사 본부장이 그야말로 돈을 쉽게 합의를 할 거 아니냐, 줄 거 네. 아니냐라고 그래서 해서 살짝 흘려라. 실제로 도도맘이 모 신문사 그 국장한테 네. 사실은 그 증권사가 무슨 증권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사가 실제로 나왔답니다. 네. 강제추행이 있었고 강제추행을 절대로 도도맘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또 3개월 뒤에는 네. 심지어는 이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합의를 이제 고소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어느 정도 그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도도맘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증권사 본부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조용히 덮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이 사건이 그때? 사건은 실제로 강간상해는 아니고 강제추행하고 특수폭행.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때린 건 맞으니까. 네. 근데 강제추행은 결국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음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합의를 어느 정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수폭행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성폭행 과정에서의 상해 이거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강제추행만 고소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소까지 이루어졌다는 네. 얘기고요. 특수폭행은 실제로 이게 어쨌든 유죄로 인정까지 기소유예지만 사실상 유죄로 인정이 됐던 거죠. 사실 이게- 저게 그 네.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 네. 둘만의 그 카톡 내용이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정말 변호사가 저런 뭐 사실이라면 범죄를 모의한 거 아닙니까? 저게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저게 사실한 무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강제추행이 사실상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네. 고소를 했다라는 거고 그 고소를 부추겼기 때문에 그럼 네. 나중에 뭐 강간 상해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용 증명을 만약에 보낸 게 사실이라면 그 내용 네. 증명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라는 사실을 아니란 거 알면서 했다면 그 부분도 별도의 예를 들어서 협박 같은 것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강용석 씨가 저 부분 보도에 대해서 지금 일체 뭐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무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흔들리지 저는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더 그 뭐 이렇게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좀 더 해달라. 네. 구독자 많이 하면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에는 굉장히 좀 밝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게 주변에 뭐 들은 변호사들 굉장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돈을 노리고 네. 사실 전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게 뭐 민망한 부끄러운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저로서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상훈 기자,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